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 하나로 미래가 바뀔 수 있다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무겁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후회하며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되뇌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에 집중하며 미래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노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곤 하지요. 오늘 방송에서는 만약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선택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후회했던 순간들과 그로 인해 얻은 깨달음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느끼길 바랍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나요?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떠올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건강, 관계, 외로움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두려움의 끝에는 결국 자신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자신에게 남은 것이 거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건강도, 가족과의 관계도, 심지어 자신의 시간도 사라져버린 것이었지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돈보다는 건강과 관계를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네요.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지금의 삶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되지 않으셨나요? 오늘 방송에서는 노후를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가꾸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어떤 선택이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노후를 준비하며 깨닫게 된 삶의 지혜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공감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이 끝난 후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요? 우리가 보통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돈, 성공, 그리고 안정된 삶일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여겨지곤 하지요. 하지만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깨닫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그 자체로는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몇 년 전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도 성공적으로 이루어 노년에 부족함 없는 재산을 갖추고 계셨죠. 하지만 그는 늘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돈은 많은데 정작 나눌 사람이 없으니 의미가 없습니다. 그의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돈을 벌기 위해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아내와 자녀들과의 갈등도 많았고 결국 자녀들과는 멀어진 채 혼자 노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후회하며 말하던 한마디는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가족에게 시간을 썼더라면, 돈이 아니라 관계를 더 중시했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삶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돈이 많아도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결국 고독과 싸워야 합니다. 반면 돈이 부족해도 가족과 친구, 따뜻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는 우리가 노후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알려줍니다. 첫째, 노후에는 돈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재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고 가꾸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깨닫는 것은 시간이 곧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값진 자산이 됩니다. 둘째, 나 자신을 돌보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경제적인 준비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건강이 나빠지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실제로 건강을 잃고 나서야 자신을 돌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과 마음 상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요? 혹시 주변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보는 것을 미뤄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와 관련해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이 고요해야 세상도 고요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즉, 나 자신을 먼저 돌보아야 주변 사람들과도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파트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노후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 관계와 건강이라는 점입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며, 진정한 행복은 관계와 건강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할지 떠올리셨나요? 이제부터라도 관계와 건강에 조금 더 시간을 내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언제 가족이나 친구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셨나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하는 말들은 대개 의례적인 인사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요청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꺼내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몇 해 전 제게 깊은 인상을 남긴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70대 후반이셨고 사별한 아내를 그리워하며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있을 때 더 많이 표현할 걸 그랬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자존심 세우느라 다 삼켰는지. 그 말은 마치 가슴에 조용히 내리는 비처럼 제 마음을 적셔주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가꾸는 데 필요한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 밤을 새워도 괜찮고 아픈 몸을 무리하게 움직여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한 번 잃은 것을 되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여기 한 의사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그는 늘 바쁜 진료 일정 속에서도 하루에 1시간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침 햇살 아래에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폈던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환자들에게 말하곤 했어요.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둘 다 소홀히 하지 말라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은 돈이 아니라 건강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여유와 힘이라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어떠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가볍게 기지개를 켜며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감사를 느끼셨나요? 우리는 하루를 사는 것만으로도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이 소중한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진심 어린 대화와 관심이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규칙적인 습관과 자기 돌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실 건가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도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전하거나 오늘 저녁 가벼운 산책을 나가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노후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노후를 맞이하며 가장 후회하지 않을 삶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께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살면서 크고 작은 후회를 합니다. 이룰 수 있었던 기회들을 놓치거나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냈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치곤 하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몇 해 전 한 노부부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부는 50년 넘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은퇴 후에야 아내와 오롯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일을 핑계로 집에 거의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순간을 놓쳤고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했죠. 그런데 은퇴하고 보니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60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어쩌면 하루에 1시간이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아이들과 놀아주며 그들의 하루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겠지요. 이처럼 우리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 무엇을 놓쳤는지 되돌아보는 일은 현재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남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스스로를 돌봐야 할 때가 되자 베푸는 데만 익숙했던 자신이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인색했는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0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나 자신에게도 더 많은 애정을 줄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일, 내 몸이 필요한 휴식을 더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내 삶을 살았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늘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를 만족시키기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또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놓아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 곧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나아지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만약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은 미래의 후회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봅시다. 모든 것은 지나가며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이 순간뿐이다. 우리가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고 해서 후회 속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현재의 선택을 통해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일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에 휩싸여 현재를 놓치는 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크고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70세가 넘어서야 자신이 잘못 살아왔음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평생 동안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일을 통해 돈을 벌고 그 돈을 모아 가족에게 남겨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은퇴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내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외로움에 지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나를 그저 돈만 보내주는 사람으로 여겼지요. 나는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추억이 아니라 차가운 숫자였던 겁니다. 그분은 늦었지만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돈이 아닌 사랑을 가족에게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아들과 손주들에게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서툴게나마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그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행복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달려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신가요?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과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작은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이라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가족이나 친구에게 진심 어린 문자를 보내는 것, 혹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공원에 가서 자연을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작은 기쁨과 감사의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자신이 가진 것들에 더 감사하게 되었고 삶에 대한 만족감이 점점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먼저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자주 사랑을 표현하는 일, 그리고 지금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일,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당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곳에 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행복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을 더 깊이 탐구하며 그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보내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빛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기억을 가장 소중히 간직하고 계신가요? 누구와 함께했던 순간이었나요? 혹은 혼자서 이룬 특별한 성취였나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볼 때 가장 빛나는 순간들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과 연결된 기억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그녀는 평생 동안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키우며 자신의 꿈은 뒤로 미뤄왔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러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니 집은 텅 비었고 마음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오래전 친구와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뭘 하고 싶겠니?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책을 쓰고 싶었어. 글을 통해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어. 그러자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해. 네가 생각하는 늦었다는 건 사실 변명에 불과해.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책상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는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이해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묻혀있던 감정들을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뒤 그녀는 한 권의 책을 출간했고 많은 독자로부터 감사와 공감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야. 나는 내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싶었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꿈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꿈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적더라도 그 시간은 얼마든지 새로운 의미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솔직해져 보세요. 하고 싶었지만 미뤄둔 일은 무엇인가요?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조용히 스스로와 대화를 나눠보세요. 마음이 원하는 길을 찾는데 늦은 때란 없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우리의 남은 시간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시간은 금이다. 그러나 시간은 그보다도 훨씬 더 소중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오로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자의 말을 떠올려 봅시다. 긴 여행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첫걸음을 내딛겠습니까? 남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여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지나온 날들 속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곰곰이 돌아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이제부터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나누겠습니다. 노후를 맞이하며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지혜를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단순한 삶을 선택하라.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삶의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단순함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을요.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들은 은퇴 후 모든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부부는 텃밭을 가꾸고 소박한 식사를 함께하며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어.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삶의 무게를 줄이고 단순함 속에서 여유를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선사합니다. 둘째, 관계를 돌보라. 삶의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 곁에 남아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묻어둔 말들이 있나요? 아직 전하지 못한 사과나 감사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어떤 이는 이 말을 전할 용기가 없어 끝내 후회 속에서 삶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따뜻한 한마디를 건넬 때 그 관계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에 달려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마음의 평화를 찾으라. 삶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 명상 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명상을 시작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되었어. 대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게 되었지. 그는 말합니다.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었어.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를 느껴보세요. 그 평화가 삶을 새로운 빛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선택. 여러분이 지금 삶의 마지막에 서 있다면 어떤 것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누구와 그 시간을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가진 것을 나누고 마음을 열며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삶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천지간의 사람이 귀하다. 그 사람됨을 다하는 것이 가장 큰 덕이다.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을 다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에는 여러분과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